안녕하세요. 센토크의 김혜영입니다. 우리나라 웹툰은 세계적으로 그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웹툰 플랫폼 업체의 매출상이 5개 중 4개가 우리나라 업체였을 정도인데요. 웹과 카툰의 합성어인 웹툰은 모바일을 기반으로 즐기는 포맷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져서 그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웹툰은 특히나 독특한 발상에 참신한 스토리가 담겨져 있어서 단순히 웹툰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와 영화, 게임으로 제작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는 아마존과 애플까지도 웹툰 산업에 진출할 정도로 탐내는 산업군이 됐는데요. 또한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스페리컬 인사이트 앤 컨설팅에 따르면 전 세계 웹툰 시장 규모는 2030년에는 80조 원을 넘어서는 거대한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앞으로 웹툰 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웹툰 산업의 더 큰 비상을 위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인지 점검해봐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과 함께 우리나라 웹툰 산업 발전 방안에 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오늘은 서범강 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요, 한국웹툰산업협회가 어떤 곳인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텐데요. 협회 소개 먼저 도와주시죠. 네, 저희 한국웹툰산업협회는 지속 성장 가능한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를 만드는 걸 목표로 전 세계인들이 웹툰을 통해서 서로 공감하고 또 교류하면서 세계적으로 웹툰이라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전방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이 웹툰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과 여러 가지 지원 방향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웹툰은 이제 전 세계를 이끄는 어떤 세계적인 컨텐츠로 그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종주국이다라는 건 많은 국가들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저는 근데 만화랑 웹툰이 좀 유사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엄연히 다른 산업군이라면서요. 네, 일단 서로 다르다라는 걸 좀 인지하고 계신 것만으로도 좀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비슷한 것 같아요. 만화는 책이고 뭔가 웹툰은 모바일에서 보는 만화책의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좀 다른 건가요? 예. 근데 일단 그 차이를 좀 설명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만화와 웹툰이 서로 독립되고 분리되어 있는 산업이라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웹툰은 만화에서 파생되긴 했습니다. 네. 예, 만화가 계속해서 진화하면서 웹툰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이 콘텐츠로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 과거 사진이 발전하면서 영화나 드라마가 나왔다고 해서 그죠. 이 영화나 드라마를 사진 산업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네, 확 와닿네요. 예, 네. 그래서 서로 다른 산업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정확하게 이 만화와 웹툰은 그 제작 목적, 제공 목적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만화책은 종이 인쇄물을 바탕으로 해서 오프라인상의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죠. 출판물인 거고요. 네. 웹툰은 이 온라인상의 모바일 기기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디지털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종이 인쇄물 형태의 어떤 출판물과 이 온라인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 컨텐츠라는 점은 아주 큰 차이를 갖게 되고요. 네. 이걸 조금 더 쉽게 그냥 외형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만화는 형태가 있죠. 유형의 만질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웹툰은 디지털 콘텐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태가 없다고 봅니다. 네. 모바일 기기를 저희가 웹툰의 형태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무형의 만질 수 없는 결과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웹툰 산업의 위상이 이미 세계에서 어느 정도 이제 공고히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드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이 웹툰 산업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랑스럽게 여겨도 될 만한 정도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만화하면 일본을 떠올렸는데 웹툰하면 한국을 떠올리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30대 지금 후반에서 한 60대 정도 사이의 분들은 네. 저를 포함해서 이 과거 일본 만화들을 우리나라 만화라고 생각하고 보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네. 아무도 이제 그 정보를 적극적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은 일본에서 이 한국으로 만화를 수입하던 경우보다 일본으로 웹툰을 수출하는 그 규모가 훨씬 더 뛰어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자랑스러워할 만하고요. 또 이 글로벌 대기업인 애플이나 아마존에서 웹툰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또 놀라운 일이겠죠.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웹툰 산업 초창기에 네. 웹툰이란 말을 이 외국 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 10문장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웹툰 그 한마디면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이 다 이해가 된다. 이것만으로도 이 웹툰의 위상은 상당히 올라갔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웹툰 종주국이 될 수 있었던 긍정적인 환경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이 좀 이런 요소들이 잘 섞인 걸까요? 일단은 이제 환경적인 요인으로 보면 네. 이제 저희 나라가 이제 조금 인터넷 강국 이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 굉장히 활발하고 또 이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어떤 그 부분들이 생활 깊숙이 굉장히 많이 전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모바일을 통해서 컨텐츠를 접하는 어떤 것들이 굉장히 친숙하고 그죠. 또 그런 사용량들이 굉장히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그 컨텐츠의 진화가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이 환경적인 측면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이 저희 한국인이란 어떤 이 고유의 특성이 굉장히 창작이라는 어떤 영역에 좀 강하다.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감성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창작 능력과 이 감성이 결합돼서 굉장히 뛰어난 좋은 작품들을 다양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장점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어떤 목적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만 네. 무엇보다도 이 웹툰이 갖고 있는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고 편하게 접할 수 있다라는 특성을 위해서 이 모바일 시대 또 온라인 환경 그리고 개인화 시대에 맞춰서 이 웹툰이 그 소비자들의 어떤 성향과 소비 패턴을 정확하게 연구해서 진화시켰다. 이 점이 또 주요하게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변화나 환경에 있어서 이제 웹툰이 굉장히 발빠르게 이제 이 산업을 좀 잘 잡아간 것 같은데 지금 한국 웹툰 산업협회에서 이제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의 성과에 관해서 조금 짚어볼까 합니다. 생각나는 일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네. 예,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기는 한데, 좀 몇몇 주요 네. 활동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웹툰 표준 식별 체계의 도입을 이끌어냈다라는 점, 이 점을 굉장히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게 뭔가요? 웹툰 표준 식별 체계라는 게 좀 어려워요. 그렇죠. 네. 일단은 출판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ISBN이라는 이제 도서 식별 번호라는 것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출판되고 유통될 때 어떤 책이 어느 작가의 어떤 책이 어떤 출판사를 통해서 어떤 경로로 유통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담고 있는 번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웹툰이라는 산업은 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 웹툰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웹툰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고유 식별 체계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웹툰에 대한 여러 가지 소중한 정보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어떤 작가가 언제 만들었고 몇 회 차이고 어느 기간 동안 연재가 돼서 언제 완결이 되었고 어떤 플랫폼들에서 서비스가 되었으며
또 뭐 해외의 경우에는 이제 어느 곳으로 또 뭐 진출이 되었는지 여러 가지 이 웹툰과 관련된 소중한 정보들이 이 식별 체계에 다 담기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만들어서 관리를 할 수 있어야 이 웹툰에 대한 여러 가지 소중한 정보와 기록들이 데이터로 남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웹툰 표준 식별 체계라는 것을 저희 웹툰 산업협회가 처음 필요성을 주장하고 추진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말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좀 낯설어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지만 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웹툰 표준 식별 체계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또 필요성을 인지하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올해 웹툰 표준 식별 체계를 완성해서 내년엔 도입하겠다까지 저희가 좀 이끌어낼 수 있었지 않나. 그건 좀 되게 자랑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이 이제 개별적으로는 있었을 텐데 이런 목소리를 하나로 좀 묶어서 협회에서 이런 활동을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또 보면 어워즈와 관련된 부분 또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웹툰 어워즈라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인 건가요? 아니면 이미 있는 건가요? 일단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직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좀 저희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2024년에 글로벌 웹툰 어워즈가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웹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나라 대중들이 좀 더 친근하게 여기고 또 이 세계인들에게 조금 더 이 웹툰의 어떤 가치를 어떻게 보면 알릴 수 있는 그리고 또 세계인들이 이 웹툰의 중심으로 좀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무언가가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 웹툰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 컨텐츠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세계인들이 인정할 수 있는 뭐 영화로 치면 뭐 아카데미 시상식 같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뭐 대한민국에서 여는 글로벌 웹툰 어워즈에서 노미네이트 되거나 상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어워즈가 우리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제 웹툰 K 웹툰에 대한 구심점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게 문체부랑 그럼 함께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우선은 저희가 이 웹툰 어워즈를 준비해 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 측에도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웹툰 어워즈가 필요하다. 계속 조금 전달을 해왔으나 그동안에는 조금 진행이 소극적이었군요. 소극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웹툰 산업협회가 좀 나서서 우리라도 이 글로벌 웹툰 어워즈를 만들자라고 좀 노력을 한 결과 2024년에 저희가 인피니트 어워즈라는 웹툰 어워즈를 개최하기로 네. 지금 결정을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와중에 좀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것이 좀 통했는지 문체부에서도 글로벌 웹툰 어워즈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2024년 좀 개최를 하겠다 현재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고민이 되는 건 네. 이게 두 가지가 서로 따로 이원화돼서 진행이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베스트한 건 저희가 준비해 왔었던 이 글로벌 웹툰 어워즈인 인피니트 어워즈에 이 문체부가 함께 해서 조금 더 단단하고 큰 그죠.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체부랑 손발을 좀 잘 맞추셔서 여어즈가 꼭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도 꼭 참석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듭니다. 자, 그리고요. 또 지금 다양한 협회에서 활동 중에 하나로 웹툰 PD 아카데미를 통해서 인재 양성에도 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웹툰 PD라는 새로운 직종을 탄생시켰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 웹툰 PD라는 직업이. 그러나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부분도 조금 생소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거고 어떤 자질이나 역량을 좀 갖춰야 할까요? 일단 저희 이제 웹툰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제 가장 좀 칭찬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웹툰 PD라는
신직종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많이 기여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쉽게 얘기하면 뭐 우선 이 웹툰이란 어떤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이게 작가분들의 어떤 노력들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굉장히 웹툰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또 이 대중들이 원하는 여러 형태의 좋은 퀄리티 높은 작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좋은 기획력을 가진 웹툰 PD들을 통해서 웹툰의 어떤 그 기획부터 완결의 과정까지 작가와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하는 파트너다. 얘기할 수 있겠고요. 웹툰 PD의 이제 또 PD라는 부분이 또 프로듀서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그 제작 역할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보면 이게 단순한 뭐 조력자의 역할을 좀 넘어서서 작가의 눈높이를 또 맞춰야 될 것 같고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자질이나 역량이 좀 필요할까요? 웹툰 PD를 아마 꿈꾸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웹툰 PD란 역할이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조력자라는 역할에서 시작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작은 의미의 어떤 그 웹툰 제작을 돕는 그런 조력자로서의 역할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그 역할이 굉장히 깊어지고요. 전문성도 높아지고 또 필요한 어떤 역량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작가와 함께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그냥 단순하게 웹툰을 굉장히 많이 보거나 웹툰을 좋아한다는 것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작가가 이 웹툰 PD와 어떤 소통을 하고 의견을 나누고 또 작품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웹툰 PD도 그 정도의 어떤 전문성을 갖추고 레벨을 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웹툰에 대한 사랑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내가 좋은 작품을 만들고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전문가이자 책임자로서의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한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회장님의 이전의 이력을 저희가 좀 보면요. 만화 작가로도 활동을 하셨고 뭐 기획자로서의 경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어린이를 위한 웹툰 플랫폼인 아이나무툰의 대표로도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작가로, 기획자로, 또 기업가로 아마 각각 임하시는 바와 느끼시는 바가 조금씩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잘 쌓여서 지금의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시너지를 낼 것 같거든요. 세 가지 역할을 다 할 수 있었고 또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기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은 초등학교 3학년 때 만화가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진 이후로 작가에 대한 꿈이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꿈은 다 바뀌는 거야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요. 그래서 일단 작가로 출발을 해서 이 작가 생활을 좀 하다가 어느 날 문득 느낀 건데 저는 좀 만화와 웹툰에 대한 사랑이 좀 유난히 깊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조금 의미 있고 기쁜 일이겠지만 나 자신이 뭔가 만화나 웹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원래는 과거에 조금 능력 있는데 좀 잘 알려지지 않는 작가들을 위한 전시 공간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신진 작가를 좀 육성하기 위한 플랫폼이 필요하셨군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전시 공간으로 생각했던 것이 웹툰이 나오면서 웹툰 플랫폼이라는 곳으로 이제 좀 진화를 했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웹툰 플랫폼을 여는데 사실상 이제 웹툰 산업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웹툰 플랫폼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미 있는 웹툰 플랫폼이나 이미 잘 되고 있는 웹툰 플랫폼을 굳이 내가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굉장히 있어야 하고 굉장히 필요한데 없는 플랫폼을 해야겠다. 그래야 그 어떤 기회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했던 게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어린이 웹툰 플랫폼인 아이나무툰을 만들게 된 그런 계기가 됐고요.
저도 그렇고 또 많은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 어떤 콘텐츠를 접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해요. 인격 형성에 많이 영향을 주잖아요. 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그럼요.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저는 만화고 웹툰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화 웹툰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를 위한, 가족을 위한 웹툰 플랫폼을 통해서 좀 세상에 좋은 긍정적 에너지를 전파하자 뭐 그런 의미에서 아이나무툰을 열게 됐고요. 저의 작가로서의 경험, 이런 어떤 그 웹툰 플랫폼의 어떤 기업으로서의 경험, 그리고 지금 웹툰 산업을 위한 좀 이런 어떤 협회장으로서의 경험이 지금의 저를 좀 지탱하고 또 끌어갈 수 있는 어떤 큰 힘이 되고 경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웹툰 종중국인 대한민국의 위상과 그리고 또 한국 웹툰 산업협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곳인지들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네, 우리나라 웹툰 플랫폼이 세계 시장에서 1, 2위를 달릴 정도로 수출 시장에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발전하는 산업만큼이나 세계적인 경쟁자들도 속속 생겨나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창작자의 노동 여건이나 이런 불법 유통과 같은 문제점들도 이 웹툰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로 꼽히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 웹툰이 세계적으로 더욱더 큰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분명 있을 텐데요. 이에 따른 해법까지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웹툰이 이제 종주국으로 굉장히 큰 포문을 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제2의 도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웹툰의 성장, 지금 협회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다라고 평가를 좀 하세요? 우선 이제 제가 강연을 이제 다니곤 하는데요. 네. 강연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웹툰 산업은 아직 병아리 걸음마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너무 예. 이렇게 과소평가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이제 어떤 그 아직은 햇병아리다 이렇게 폄하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네. 그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무슨 얘기냐면 아직 병아리 걸음마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고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네. 또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이 병아리가 점점 성장하면서 기대가 되는데요. 성체까지 도달했을 땐 얼마나 더 큰 가능성들을 보여줄 것이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병아리 걸음마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웹툰 산업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기대가 된다. 그리고 또 기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웹툰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로 네.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지금의 시기를 글로벌 웹툰 산업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이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는 성장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굉장히 재미있게 반전을 딱 주셔서 이제 귀에 쏙 이제 얘기가 들어왔는데 이게 보면 이제 성장기다, 뭐 도약기다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방증이 아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애플이랑 아마존도 이제 웹툰 산업에 뛰어든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아마 우리나라 웹툰 시장에도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는 않을 텐데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시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저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편입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 웹툰이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문화 콘텐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마치 우리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시장의 파일을 좀 키워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웹툰 산업이 진정으로 이 세계에서 더 활발하게 성장하고 확장되기 위해서는 저는 좋은 외국의 경쟁자들도 당연히 뛰어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걸 이제 축구 경기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네. 웹툰이라는 축구를 우리나라 관객과 우리나라 선수들만 뛰는 그런 리그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건 말 그대로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훌륭한 해외 선수들이 이 경기장에 와서 뛰고 또 그들 역시
성공 사례를 만들 수 있는 경우들이 나와줘야 한다. 네. 근데 이제 혹자는 한국 웹툰 산업협회 회장이 왜 저런 말을 하지? 예, 우리나라의 어떤 이 활약을 통해서 해외에서 이제 많은 성과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해외의 강력한 경쟁자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왜 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뭐 불안감을 느낀다든지 뭐 위태로움을 느낀다면 그건 이제 저희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담대하게 오히려 올 테면 와봐. 그리고 함께 화이팅 해보자, 잘해보자.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애플과 아마존, 일본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서도 좀 시장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구글이나 이 넷플릭스 같은 네. 이런 조금 가능성 있는 기업에서도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웹툰 산업에 뛰어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회장님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요. 아무래도 좋은 경쟁자가 있어야 산업의 파이도 좀 확장이 될 거고요. 산업의 선순환 구조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우리나라의 웹툰 산업도 이제는 글로벌 시장을 정조준해야 할 텐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위기가 될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는 우리의 몫이 될 텐데요. 이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지금 K-웹툰의 변화와 발전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할까요? 저는 그 얘기를 이 파인애플 현상이라고 어떤 현상이죠? 얘기하고 싶습니다. 과거부터 저는 이 파인애플 현상이 파인애플 데미지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막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파인애플의 의미를 저희가 좀 알고 가야 될 네. 것 같아요. 파인애플은 저희가 이 좀 노랗고 네. 시큼한 이 열대 과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사과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남기고 중간에는 기둥만 남겨서 이렇게 파여 있는 네. 파인 사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왜 파인 사과, 파인애플 현상을 얘기하냐면요. 저희 웹툰 산업이 현재 좀 그런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이 웹툰 산업이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빠르게 급격히 성장하다 보니까 위와 아래는 존재하는 중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맞아요. 굉장히 성공을 했거나 이미 안정권으로 잘 진입한 눈에 띄는 상위권의 대상들이 있다면 이제 막 진입하려고 하는 이들 혹은 진입을 했었지만 아직은 상위로 올라가지 못한 이들이 위에와 아래만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고 빈약합니다. 네. 근데 이게 계속 위와 아래만 비대해지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간 기둥이 부러질 수밖에 없죠. 그 중간이 부러지는 것을 파인애플 데미지라고 하는데 네. 여기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인재, 그리고 작품, 기업 네. 이 세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인재에 있어서도 고경력자 아니면 아예 신입밖에 없고요. 작가들도 이미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작가 아니면 신인이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부분의 살을 저희가 조금 탄탄하게 채워줄 필요가 있고요. 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잘된 기업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름만 얘기해도 알만한 네네. 기업들이 있고 아래에는 이제 막 진출하려고 하는 것과 아직은 좀 힘겹게 돌아가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지점을 차지할 수 있는 중소기업, 네. 건강한 중소기업들이 또 중간 지점을 좀 채워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작품 같은 경우도 그렇죠. 네. 우리가 소위 대박난 작품들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런 것들이 위에 있고요.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분명한데 사람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결만 해주면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작품들인데도 묻혀있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예. 작품들도 상당히 많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작품들을 중간지대로 끌어올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중간 지점이 탄탄하게 채워지면 저희가 완벽한 사과가 될 수 있겠죠. 그 완벽한 사과를 우리는 파인애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미 부여가 참 재밌으세요. 네. 얘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근데 이게 어떤 산업이든 이렇게 급격하게 짧은 시간 안에 고도의 성장을 이룬 산업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 같은데 네. 아마 협회에서 그 중간에 고사를 잘 메꿔주셔서
긍정적인 파인애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네. 해보고요. 근데 이와 함께 또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가 불법 유통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신경을 좀 많이 쓰고 계시죠? 신경을 제일 오래 쓰고 있고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할 말이 없는 게 그렇게 오랫동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속상한 일이죠. 네. 예, 속상한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 방법, 저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인식 전환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결국은 아무리 제공해도 보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이걸 보지 않는 것,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좀 어렵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지난달 3월 11일이었죠. 민간 주도로 만화 웹툰 저작권의 날을 선포를 했습니다. 3월 11일이라는 이 날짜의 의미가 좀 있을 텐데요. 저도 사실 굉장히 팬이었는데 검정고무신 네. 이우영 작가의 기일이기도 하죠. 아마 상관관계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3월 11일이라는 날짜에 대해서 좀 의견 차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그 저작권으로 인해서 조금 안타까운 일을 당하신 이우영 작가님을 통해서 조금 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좀 강하게 네. 좀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라는 의견도 솔직히 있었고, 네. 근데 좀 반대 의견으로는 고인을 기리긴 하되 좀 또 웹툰 저작권, 만화 웹툰 저작권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른 상징적인 날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가 있었지만 네. 그 이우영 작가님의 일은 우리가 굉장히 좀 뜻을 기려서 조금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좀 키울 필요가 있겠다. 예, 뭐 좀 가슴에 좀 새길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에 도달해서 3월 11일을 통해서 네. 만화 웹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저희가 좀 널리 알리고 또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날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 콘텐츠 산업의 불공정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웹툰 생태계를 봤을 때 우려가 되는 점도 좀 있다라고 들었어요. 어떤 부분인가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선은 이 문화산업공정유통법에 대해서 네. 그 취지 자체는 다들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작자분들이나 이 만화 웹툰 관계자분들이 문화산업공정유통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있겠죠. 어떤 포인트인가요? 가장 첫 번째는 어쨌든 이 좋은 취지의 법이라 하더라도 그 대상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상들에게 충분한 의견 수렴과 또 그들과의 어떤 그 소통을 통한 의견 반영이 좀 적극적으로 일어났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행에 있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미흡했군요. 좀 미흡했다, 좀 부족했다라고 느끼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사전 청취나 의견 취합 또 의견 반영 뭐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이 법안 자체가 갖고 있는 내용에 좀 지나치게 조금 포괄적이거나 조금 오해의 여지를 갖고 있다거나 나중에 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 보니 네. 여기에 이제 영향을 받는 직접 대상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서둘러서 급하게 뭔가 막 처리하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취지에 맞게 현실적으로 좀 이롭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라는 의견들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보면 이제 웹툰이라는 산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장하고 있는 초기 진입 단계 어떤 산업이기 때문에 많은 그런 실험이나 시도가 필요할 텐데 이 법안 재추진으로 인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 좀 굉장히 날카로운 부분을 좀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계속 아까 제가 뭐 병아리 걸음마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웹툰 산업은 아직 어립니다. 네. 이제 어리다고 하면 아직은 조금 더 이 적극적으로 다양한
실험이나 시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더 혁신적인 방향이나 어떤 발전 방향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건데 조금 이런 어떤 규제라든지 어떤 좀 법안을 통한 어떤 좀 정형화된 어떤 그 상황을 만들어 버리면 좀 산업 자체가 좀 소극화되면서 좀 이런 실험이나 시도가 줄어들게 되고 그런 실험과 시도를 통해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이 작가분들에 대한 그 가능성도 네. 좀 좁아질 수 있다. 그리고 산업 자체가 지금 해외로 막 뻗어나가고 확장성을 가져야 되는 활발한 시기에 네. 좀 위축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었던 겁니다. 자칫하면 취지와 목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오히려 어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협회 네. 측에서는 좀 있는 거군요. 네. 자, 이와 함께요. 그런가 하면 이 웹툰도 도서 정가제 적용을 받는다라는 기사가 되면서 웹툰 업계에서 굉장히 큰 이 부분이 이슈였다라고 합니다. 이제 도서 정가제라는 게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확한 도서의 가격을 임의로 이제 할인율을 적용해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를 뜻하는데요. 다행스러운 부분은 이제 최근에 정부가 이 도서 정가제 적용을 웹툰은 이 부분에서 제외를 하겠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협회 측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을 텐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좀 기대되시나요? 우선 도서정가제 예외의 이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정말 사실 고군분투 하셨죠. 오랜 기간 동안 에너지가 많이 네. 사용이 됐는데요. 일단 좀 많은 분들이 이게 좀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도서정가제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도서정가제를 반대해야 할 이유도 없고요. 다만 저희가 얘기하는 건 도서정가제를 웹툰에 적용하는 걸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도서정가제가 이 출판 산업에 이롭고 또 출판 산업에 필요한 내용이라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추진을 해야겠죠. 네. 근데 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출판과 웹툰은 다르죠. 완전히 서로 다른 독립된 산업 분야입니다. 이런 좀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산업인데 기본적으로 출판 산업에서 입고 있던 바지를 너희가 당장 상의를 입을 게 없으니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상의처럼 입어봐 라고 하면 저희가 그 옷을 아이러니하죠. 흡족하게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출판 산업에는 이로울 수 있겠으나 우리 웹툰 산업에는 웹툰 산업만을 위한 별도의 제도나 지원 정책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웹툰 산업에서는 이 도서정가제가 예외되는 것이 맞고 거기에 맞는 정책과 지원 사항들을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저희가 이제 벗고 어쨌든 지금 이제 새로운 네. 맞춤형 옷을 지금 만드는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또 다양한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긴 것 같아서 네. 기본적으로는 환영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이런 좀 혁신적인 다양한 서비스 방식과 제공 방식을 통해서 독자들 또한 여러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K 웹툰의 어떤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도요, 이 IP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부분들도 좀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웹툰은 산업의 발전이라는 물결 속에서 작업 환경도 굉장히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AI 인공지능 등장인데요. 인공지능의 발전과 그에 따른 웹툰의 미래, 그리고 우리나라 웹툰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과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이제 웹툰 작가까지 돕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한 웹툰 플랫폼이 개발한 자동 채색 프로그램이 출시 2년 만에 140만 장이 넘는 작품의 채색에 활용이 됐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나 어느 쪽에든 양면이 공존할 수밖에 없겠죠. 인공지능에 대한 창작자가 어떤 일자리를 위협하는 그런 우려의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인공지능 이 분야를 웹툰 쪽에서 어떻게 잘 활용하고 운영을 해야 할까요? 우선 이
인공지능 AI를 웹툰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한 좀 찬반을 떠나서 네. 사실상 인공지능이 이 웹툰 제작에 도입되는 혹은 웹툰 산업에 도입되는 부분을 저희가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예. 큰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막을 수 없다면 이 향후에 이 AI를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개개인의 선택은 본인 자유의지에 있더라도 네. 기본적으로는 그 선택에 있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AI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좀 학습은 먼저 좀 선행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네. 이 AI에 대한 부분은 좀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학습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AI를 통해서 이 웹툰에 대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학습을 할 때 무분별하게 수집이 되거나 학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좀 어떻게 수집이 되고 어떤 부분에 좀 학습으로 사용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좀 밝혀질 수 있도록 또 파악될 수 있도록 가이드가 좀 제시가 되어야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수집과 학습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수집과 학습을 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걸 제작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이걸 제작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0% AI로 제작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작가가 대부분을 다 작업을 하지만 일부 좀 노동 집약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좀 편의성을 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네. 어떤 경우는 조금 반반의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케이스를 그 단 한 가지의 어떤 그 기준이나 가이드로 결정을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좀 다양한 사용 방법, 다양한 사용 형태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졌을 때 그렇다면 이 저작권을 누구에게 어느 정도 인정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레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 레벨에 대한 좀 상세하고 상세한 이런 어떤 기준과 가이드가 또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또 사용하기 위한 거잖아요. 네. 유통하기 위한 거, 제공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나 혼자 즐기고 나 혼자 보관하고 아무도 모르는 경우라면 뭐 사실은 뭐 의미가 그런 없죠. 가이드는 의미가 없겠죠. 하지만 이걸 상업적으로 이용한다고 했을 때 그 이용 목적의 어떤 범위나 용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취하는 어떤 결과, 에 따른 또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이 웹툰이 우리나라 이제 종주국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뭐 K-팝, K-컨텐츠가 워낙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위상을 높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역시는 어떤 하나의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소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앞서서 저희가 이제 뭐 워워즈는 좀 없다라고 했는데 혹시 페스티벌이나 행사는 조금 있나요? 이것도 뭐 얘기하자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네. 각 지역 웹툰 페스티벌은 있습니다. 그 각 지역들이 웹툰 페스티벌을 통해서 그들도 지역 문화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어떤 관광 상품으로서 좀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다만 아직은 없습니다라고 좀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떤 면에서 그 각 지역 웹툰 페스티벌들은 훌륭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긴 한데 조금 세계인들이 네.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모여들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은 아직 없다. 대한민국이 웹툰 종주국인데 네. 그렇다면 세계인들이 당연하게 그것 때문이라도 이 웹툰 페스티벌 때문이라도 대한민국을 당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도록 하는 조금 이 글로벌한 웹툰 페스티벌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다행히도 그 필요함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2024년 1월 28일에 있었던 그 문체부의 만화 웹툰 발전 방향에서는 2024년에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과 칸 영화제와 같은 이런 어워즈를
개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개최하기로 결정된 약속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네. 어쨌든 이 웹툰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개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속이 있어야 한다. 그럼요. 예, 굉장히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과 어워즈에 걸맞는 그런 기획과 내실이 갖춰져야 한다. 예, 그 점을 굉장히 조금 주목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정부에서도 이제 웹툰을 차세대 국가 전략 사업으로 육성하려고 열심히 부단히 힘을 또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지금 업계에서 체감하는, 협회에서 체감하는 굉장히 다양한 지원책이나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지원책이 가장 좀 절실하고 시급하다라고 보세요? 사실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예, 많이 있는데 우선은 그 가장 중요한 건 그 아까 말씀드렸던 파인애플 현상을 극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파인애플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재 육성을 해야 하는 거고 또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또 육성할 수 있어야 하고 네. 많은 작품들이 그 평균 이상으로 또 활약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성 장르 저희가 앞으로 이제 글로벌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세계에는 굉장히 다양한 인종과 문화와 네. 성향과 종교와 다양하죠.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걸맞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만들어져야 실질적으로 세계에서 다른 어떤 우수한 경쟁자들이 나왔을 때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갖춰질 수 있다. 그래서 다양성 장르에 대한 제작 지원이나 오리지널 창작 IP에 대한 제작 지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굉장히 고려를 해야 할 거고요. 앞으로 글로벌 웹툰 산업 시대이기 때문에 네. 해외 진출에 대한 어떤 발판을 마련하는 부분들 그리고 발판을 통해서 나아갔을 때 거기에서 우리의 어떤 자격과 지위와 가치를 조금 지켜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작권이나 이제 불법 복제 유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실효성 있는 그리고 즉각적이고 강력한 처벌을 통한 예방안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고민되고 또 지원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K-웹툰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한국웹툰산업협회가 보다 중장기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뭐 달성한 것들보다 네. 달성해야 될 것들이 아직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웹툰 산업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저희에게 사실 완벽함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런 시행착오나 부작용은 문제라고 볼 것이냐?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성장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성장통이죠. 거쳐야 할 성장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인 경우는 그러한 어떤 시행착오나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하지 않거나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하거나 개선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이제 문제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험과 시도를 통해서 이런 어떤 시행착오들을 저희는 만들어갈 예정이고요. 네. 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조금 더 건강하게 웹툰 산업이 이 상생의 길로 좀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상생을 통해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서 항상 저희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지속 성장 가능한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지속 성장 가능한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한국웹툰산업협회의 중장기적 목표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웹툰 생태계를 구축해 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인재 그리고 웹툰 창작을 더욱 장려하는 이런 환경들이 구축이 되면서 우리나라 웹툰 생태계가 세계 속에서 더욱더 화려하게 꽃을 피울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의 스탠토크.
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해외 한류 실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요. 지난해 해외에서 가장 많이 소비된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웹툰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는 우리나라의 웹툰의 무한한 가능성과 성장을 저희 센토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